안녕하세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3.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장인이 도끼자루를 꾸준히 잡으면 조금씩 점점 닳아 손가락 자국이 나타난다. 그러나 장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여 닦고 익히면 오늘은 얼마쯤 번뇌가 없어지고 내일은 얼마쯤 번뇌가 없어진다고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자바함경 제10권.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자기 몸이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떨까? 상상도 하기 싫은 이 모습을 그려낸 소설이 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이다. 이 책은 외판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어느 날 아침 간밤의 불길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여러 개의 가느다란 다리가 달린 벌레 한 마리로 변한 자신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야말로 악몽 같은 현실이 시작된 것이다. 놀라운 건 벌레로 변한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그에게는 출근할 수 없음이 더 걱정이었고, 출근을 하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더 우려한다는 점이었다. 한편 가족들은 벌레가 된 그레고르에게 동정이나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자 혐오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인다.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자기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묻는다. 누가 진짜 벌레이고 누가 진짜 인간인가 하고 말이다. 인간이었을 때의 그레고르와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외모는 다르나 분명 정체성은 동일한 존재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둘을 전혀 다른 존재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과연 존재란 무엇일까? 마음의 눈을 뜨니 진리의 문이 열린다.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바라밀다심경 260자에 들어있다면 반야심경의 핵심은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문장에 들어있다. 반야심경은 오로지 이 한 문장만 이해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오온이 공한 줄을 알아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피안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후의 설명은 이 문장의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것이다. 나를 이루는 요소, 즉 오온에 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 그럼 오온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오온은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을 말한다. 온은 무더기, 모임, 집합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온은 크게 육체와 정신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육체에 해당하는 색과 정신작용인 수상행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육체, 몸에 해당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물질과 형상을 통틀어 색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형상, 색이 어떤 대상을 통해 일어나는 좋고 싫은 느낌을 수라고 한다. 느낌이 일어남으로써 떠오르는 생각이나 관념에 해당하는 것이 사항이며, 생각이 의도나 충동을 담아 나오는 의욕 및 의지 작용을 행,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인식하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온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변화하면서 흘러간다. 모든 것들이 잠시 머물다 변화하고 사라져가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모르고 연연하여 집착하는 중생들이 있기에 부처님은 오온이 모여 고통이 된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오운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러하다. 우선 빛깔이나 모양을 가진 모든 물질, 또한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 모두가 색의 범주에 들어간다. 일단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보자.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다. 손을 보면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관절도 있고 피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재미있다. 왜냐하면 색을 한자로 쓰면 빛깔 색자를 쓴다. 빛깔이라고 할 때에 빛 색자를 쓰는 것이니 우리의 몸을 빛으로 봤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이 글자의 원형이 되는 갑골 문자를 보면 남자가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보통 말하기를 몸을 탐하여 욕망이 넘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색욕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색도 이 색자를 쓴다. 이처럼 색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다. 우리의 몸에는 심장이나 폐, 위장과 같은 각종 장기가 있고 혈액이 흐른다. 이들의 성질을 말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지, 수, 화, 풍에 빗대어 곧잘 설명한다. 사대라고 부르는 지수화풍은 흙, 물, 불, 바람의 성질이다. 뼈는 견고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졌으니 흙에 해당하고 혈액은 흐르는 물에 속하며 따뜻한 체온은 불,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성은 바람에 해당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꼭 신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질계는 모두 이러한 인연을 따라 색을 만든다. 지수, 화풍의 성질이 어떠한 인연에 의해 어느 정도로 배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물질이 있으므로 느낌이 일어난다. 우리는 내 몸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 느낌을 찾는다. 어떠한 느낌인가 예를 들어 자기 손을 만져보면 부드럽다, 거칠다, 차갑다, 따뜻하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피부에 닿는 감촉만을 느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손으로 만져서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느낌,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느낌 등 여러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느낌을 모두 포함한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감정 또한 여기서 생긴다. 이에 따라 나와 남이 갈라지고 주관과 객관의 사이가 벌어진다.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괴롭기 마련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느낌도 다 내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나 경계를 만났을 때의 느낌은 우리가 외부의 그 무엇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느낌에 의해 상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상은 느낌이다. 느낌에 대해 일어나는 생각들이다. 느낌을 통해 인식하고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인다. 느낌에 따라 만들어진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좋은 느낌은 기쁨과 행복으로 나타나고 싫은 느낌은 괴로움과 노여움으로 나타난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았을 때는 설레기도 하고 소유하고 싶어진다. 심지어 상대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나의 상상이 하염없이 펼쳐지기도 한다. 자기만의 느낌으로 감정과 개념을 만들어낸다. 느낌이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자극하면 의지가 생긴다. 이것이 행위다. 자신의 생각을 취사 선택하여 실행에 옮기며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자 의지를 가진다. 이런저런 감정의 계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된 행동들이 업을 만들게 된다.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업과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과거에 쌓은 업의 크기나 방향대로 자신의 의지는 더 강해지게 된다. 오운의 마지막은 인식해서 저장하는 마음작용, 식이다. 나의 감각기관과 어떤 대상을 통해 만들어진 느낌과 생각,
의지를 담은 행동이 하나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의식을 말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판단하고 결정해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합이 식온에 해당한다. 색에 의해 또는 어떤 대상인 색에 대해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며 생각의 바탕 위에 의지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마음 인식이 생긴다. 자기 스스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여기에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겼다고 봐도 되겠다. 이렇듯 오온이 결합하여 나를 이루는 것이다. 감사합니다.